다음 순서는 우리 수리수리 마수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것 같으니까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수리 마수리 팀의 발표를 맡은 수리고등학교 2학년 신유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은 군포시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사교육 과열 해결 정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사교육과 관련한 현재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변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29명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116명으로 약 90%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원 또는 과외를 3개 다니는 학생이 약 40%, 2개 다니는 학생이 약 33%, 1개 다니는 학생이 약 19%, 4개 다니는 학생이 8% 순으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3월에 올라온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봐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전년에 비해 2.8%가 오른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은 원하는 학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과목과 강사의 선택이 자유롭고 수준별 단기 학습이 용이하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교육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교육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를 사교육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선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합니다. 비교적 취업이 쉬웠던 옛날에 비해 요즘은 대학교를 나와야 취업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로 인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은 대학교를 나와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과 부담감을 느끼며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 수업 내용이나 시험 방식을 떠올려보면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들보다는 문제풀이 능력에만 집중되어서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데에만 초점을 둔 유형이 많고, 그것들로 학생들의 등급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요령을 알려주고 학교 기출을 분석해주는 학원이나 과외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또한 등급제라는 교육제도는 자신의 위치가 숫자로 직접적으로 보여지기에 학생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려 하거나 이미 높은 등급이라면 계속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사교육 과열 현상의 원인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화력도 작용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교과 내용을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게 하는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과도한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교 교육이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려주는 범위가 학교보다 많고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원에서는 수업의 질이 높고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편하다는 점 또한 학교 수업과 비교되며 공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하여 사교육 과열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는 학생이라면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익히고 공부하며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다른 친구들이 다 학원에 세네 개씩 다니는 중에 혼자 스스로 독학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학원 다닌 친구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1등급 받으면서 항상 상위권에 머물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이 사교육 과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한 사교육 과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의 상대적 감소입니다. 올해 3월 교육부와 통계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11.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취약계층은 점점 늘어나는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부유층과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에 차이가 생길 것이고 이는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더 심화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따라 부담감으로 인한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져서 자녀가 있는 가정도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가 우려한 사교육 과열로 인한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자살률 증가입니다. 사교육 과열이 심해지면서 학생들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더 많은 학업 스트레스와 과도한 피로감이 생기며 생활이 점점 버거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현재도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자살 사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사교육 과열이 더 심해지면 청소년 우울감과 자살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청소년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입니다. 그러나 사교육 과열 문제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의존하면서 오히려 학교 수업에 학원 숙제를 하거나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등의 모습을 학교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 과열이 심해질수록 공교육은 붕괴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사교육 과열 원인들 중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해야 했다고 생각하였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본 결과 그 차이가 집중력에서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첫째,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집중력 향상 중심의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과정 체계화하기, 둘째, 초등학교 학습시간 늘리기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학생들이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과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교과목보다는 이 부분들에 더 중점을 두고 교육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집중력을 기르고 자기 주도 학습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편히 쉬고 휴식을 가질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존재하는 곳인 만큼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4, 5교시에서 6교시로 늘린 시간만큼은 교과목 수업이 아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고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으로 소비하는 방향을 이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만약 이 정책을 시행하여 학생들이 집중력을 기르고 어릴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사교육 과열 현상도 해결되고 사교육 의존도도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공포시 청소년 정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위에 단상에 올라가 주셔서
원장님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그걸 복습하고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점에서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초등학교 학습 시간 증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 시간 증가가 1시간의 증가인지 2시간의 증가인지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한 일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학습 시간 증가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시가 4, 5교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4, 5교시를 6교시 정도로 늘리는 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의회 박준호입니다. 사실은 발표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제가 아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분들이랑 거의 일치하는 해결 방안을 거의 제시하셨고요. 문제에 대한 의식 또한 교육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내신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갖다가 만들어주고 접근하시게 된 건지 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해결책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과. 근데 또 취업 쪽을 해서 뭔가를 건드리기도 그냥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취업하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한 게 그러면은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 볼까? 그래서 내려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는 저희가 아직 뇌가 다 안 자랐기 때문에 습관 같은 게 바뀌기가 쉽단 말이에요. 10년 동안 생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1년 동안 생긴 습관을 바꾸는 건 당연히 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던 게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어렸을 때 기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그냥 의례적으로 진짜 감사한 게 이 의견을 여러분의 입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솔직히 굉장히 놀랐거든요. 굉장히 감사해요. 저도 하나만 덧붙여보겠습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이제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쪽으로만 좀 매몰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어떠한 식으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저에게 스스로 물어봤을 때 사교육이 이런 거를 커버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으세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제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학원 왜 다녀?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는 대답이 안 다니면 안 해 였습니다. 그거는 사교육이 그걸 해결해 준다기보다는 사교육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혼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면 굳이 학원을 안 다녀도 되는 상황이 놓일 거고 그러면은 사교육도 좀 적게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행 입시 제도에 문제점이 좀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그럼 다른 입시 방안으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입시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입시 제도의 문제점은 과열된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경쟁이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경쟁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저는 초등학교 교실을 6교시까지 늘린다고 했던 건 그 속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친구들과 놀러 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또 집에서는 또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제가 무슨 대책을 이렇게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너무 많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제도다 보니까. 근데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기 시작할 때 좀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중에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돼서 사교육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것도 이 집중력과 저는 상관이 있다 보는데요. 사실 사교육을 믿고 수업 시간 때 자는 학생들은 공부를 대체로 못해요.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는 항상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고 끄덕거리면서 열정적으로 수업 듣는 태도를 보이는데,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오히려 공교육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 향상되면 그만큼 공교육에서 내가 얻을 수 있었구나, 사교육이 아니어도 공교육을 통해서도 나 할 수 있었구나를 느끼게 되면 신뢰도가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신가요? 우리 심사위원들 우리 학생들 긴장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질문을 좀 살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